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국어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즐거우신가요? 유익하신가요? 자, 오늘은요 또 어떤 재미난 여행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죠? 자,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와, 쌤이 드디어 다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요. 지금 선생님 옆에 항상 같은 표정으로 우리 앉아있는 Y 친구 보이나요? 우리 소개해 볼까요? 우리 한번 설명해보죠. 어때요? 노란색, 그리고 환하게 웃는 표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풍선이죠. 맞아요. 그리고 Y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오늘의 여행도 왠지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념 1입니다. 개념 1에서는요,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자,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글이 하나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요즘 전화기와 달라요. 그래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즘 전화기와는 많이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면 우리 친구들 요 네모 칸에 낱말 따라 쓰고 있죠? 제목을 보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짐작해 보세요. 이 글은 어쨌든 요즘 전화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볼까요? 옛날 전화기는 요즘 전화기와 많이 다릅니다.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한다? 옛날 전화기를 설명하는구나. 그래요. 주요 내용을 확인할 때는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옛날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즉,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옛날 전화기야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전화기는 요즘 전화기와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면이 다른지가 바로 이 대상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만나볼까요? 민속박물관에서 본 옛날 전화기는 요즘 전화기와 모양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달라서 신기합니다. 무엇이 다르대요? 모양, 크기, 사용 방법까지 다르대요. 민속박물관에서 본 옛날 전화기는 위쪽이 좁은 과자 상자 모양이고 까만 색입니다. 그리고 전화기 가운데에는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동그란 장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장치는 전화를 걸 때 사용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옛날 전화기의 특징이에요. 모양은 위쪽이 좁은 과자 상자 모양, 색깔은 까만색, 전화기 가운데에는 동그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손가락으로 돌려요. 전화를 걸 때 사용한대요. 설명하는 대상에 무엇이다? 특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까지 찾으면 완성! 다 했어요. 주요 내용 확인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할 때는 우선 제목을 보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짐작해 보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대상 뭐지 찾아내요. 그리고 바로 그 대상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우리 아까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제목을 보면 무엇을 설명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글쓴이가 글을 쓸 때 제목을 정해요. 근데 이때 제목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설명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서
붙인답니다.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랍니다. 짠짠! 개념 2에 왔어요. 자, 개념 2에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설명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물건을 설명할 건가? 딱! 정해야겠죠? 난 이거 설명할래. 정해요. 자, 그런데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 까닭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지? 까닭을 떠올려야겠고요. 자, 이제 까닭까지 떠올렸으면 설명하고 싶은 물건의 특징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이때는 내 말을 들을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이 친구들이 이 대상의 어떤 특징을 궁금해할까를 생각해서 특징을 떠올려 주세요. 자, 이렇게 특징까지 잘 떠올렸다면 내용이 잘 드러나는 무엇? 제목! 그래, 제목 굉장히 중요하죠? 제목을 생각해주고 이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글을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해볼까요? 자, 제목부터 나와라! 잃어버린 모자를 찾습니다. 어머!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더니 정말 그러네요. 잃어버린 모자를 찾는데요. 자, 모자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린 모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짜잔! 설명하고 싶은 물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바로 모자예요. 자, 그러면 왜 모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죠. 설명하고자 하는 까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이 글 같은 경우엔 제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네요. 잃어버린 모자예요. 찾아야겠기에 지금 모자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설명하고 싶은 까닭은 잃어버린 모자를 찾기 위해라는 것 알 수 있죠? 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잃어버린 모자의 특징을 자세히 나타내 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징, 노란색 모자이고 오리가 그려져 있다와 같은 특징도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모자이기 때문에 모자의 색깔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특징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듣고 이 모자가 어떻게 생겼겠구나 떠오르나요? 자, 선생님은요 너무 많이 떠올라서 문제예요. 바로 이런 모자, 이런 모자, 이런 모자까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잃어버린 모자는 한 종류겠죠? 설마 이 세 종류 다 잃어버린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빈 부분에다가 이미 나와 있는 특징, 노란색 모자이고 오리가 그려져 있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나타내 주어야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모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요. 모양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모자이다? 바로 동그란 야구 모자입니다. 와 같이 모양을 설명해주면 이 모자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의 특징이 최대한 자세하게 잘 드러나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잃어버린 모자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개념 3입니다. 개념 3에서는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바르게 읽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지금 낱말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쓰여있는 낱말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소리내어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고요. 자, 어떤 낱말이 받침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다는 걸까? 자, 여기 지금 욕심 많은 개라고 하는 글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구름이 없는 화창한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집으로 가는 길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보았어요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찾았나요? 어떤 낱말들이 있는가 하면 구름이 집으로 길에 떨어진과 같은 낱말이 바로 받침의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이래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름이라는 낱말을 보면
분명히 쓸 때는 구름이 라고 쓰죠. 그런데 이 구름이를 소리내어 읽어보면, 즉 발음을 해보면 짜잔, 구름이로 발음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선생님? 구름이로 발음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구름이. 다시요. 구름이. 구름이네? 맞아요. 구름이라고 쓰지만 소리낼 땐 구름이라고 소리내면서, 자, 름에 있는 받침 미음이 뒷말 이의 첫 소리로 가서 구름이로 소리 난다는 것. 어머나 깜짝이야. 정말 그러네. 자, 이번엔 다음 낱말이에요. 집으로인데요. 집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소리내느냐? 집으로 라고 소리냅니다. 뭐라고요? 집으로 라고 소리내요.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볼까요? 집의 받침 비읍이 바로 뒷말 의의 첫 소리로 넘어가서 부가 됐어요. 집으로로 소리 납니다. 자, 세 번째 낱말도 한번 해볼까요? 길에라는 낱말인데요. 읽을 때 길에 떨어진 이라고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고 읽는가 하면 길에 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길에 라고 읽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길의 받침 리을이 뒷말인 에의 첫 소리로 가서 레가 됐어요. 그리고 길에 라고 소리가 났네요. 자, 네 번째 낱말도 한번 해볼까요? 떨어진인데 우리가 소리 낼 때 떨어진이라고 소리 내는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소리 내는가 하면 떨어진이라고 소리 내요. 뭐라고요? 떨어진. 자, 어떻게 된 걸까요? 떨의 받침 리을이 바로 뒷말의 첫 소리로 넘어가서 러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공통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의 뒤에 뭐가 올 때? 이응이 올 때 글자와 소리가 달라진대요. 정말요? 선생님 못 믿겠는데요. 와봐요. 보여드릴게요. 받침이 있는 글자의 뒤에 어머! 이응 맞죠? 받침이 있는 글자의 뒤에 어머! 이응 왔어요. 받침이 있는 글자의 뒤에 어머! 이응이네요. 받침이 있는 글자의 뒤에 어머나 이응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소름. 정말 받침이 있는 글자의 뒤에 모두 이응이 왔어요. 그럴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앞말의 받침을 뒤에 오는 이 이응 자리에 두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구름이는 구름이로, 집으로는 집으로, 길에는 길에로, 떨어지는 떨어진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 즉 글자와 소리가 다른 낱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why 선생님, 왜 우리말에는 이렇게 소리와 글자가 다른 글자가 있는 거예요? 소리와 글자가 다른 까닭은 글자의 모양 그대로 소리를 내려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리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낱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자로 쓸 때는 글자의 모양을 바르게 적어주고요. 소리 낼 때는 또 바르게 소리 내는 방법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어떻게 된다고요? 받침이 있는 글자의 뒤에 이응, 이응이 올 때는 받침이 그 이응 자리로 싹 가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으면 된다. 꼭 기억해 두고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낱말들 중에서 오늘 배운 규칙과 딱 맞는 낱말, 소리와 글자가 달라지는 낱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 개만 찾아볼까요? 선생님과 약속이에요.